자, 2021년 7월 5일 월요일 붕어형의 설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 오늘 비 오는데 일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. 이번 주 내내 뭐 장마라고 하네요. 그래서 아마 내일 또 아마 비가 퍼붓고 이번 주 내내 아마 비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또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분 밖에서 또 비 오는 날 운전하는 또 힘들죠. 그 밖에서 이제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비 오면 짜증 또 엄청나고, 그리고 비 맞고 일하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좀 일하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. 아무튼 그런 걸 다 무릅쓰고 오늘 하루 또 버티느라 수고하셨습니다. 고생 많이 하셨고,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공감이 되고 좀 알아들을 만한 이야기들, 좀 고개를 끄덕일 만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좀 부족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리고 첫 번째 썰로 한번 가볼게요. 첫 번째 썰. 인생은 왜 만만하지 않을까? 라는 주제입니다. 여러분들은 인생이 쉽습니까? 사람 사는 게 쉽나요?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. 여러분들의 인생은 쉽습니까? 살면서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거 없었다, 힘든 거 없었다,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착착 진행돼서 나는 사람들이 뭐 만만하지 않다, 뭐 힘들다는 얘기를 공감 못 하겠다. 그런 분도 있습니까? 그런 분도 있으면 얘기하셔야 돼. 뭐 제가 뭐 뭐라 하지 않을 테니까. 실제로 그런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. 난 사는 게 별로 그렇게 남도 힘들다고 난 이해를 못 하겠어. 뭐가 힘든 거야? 뭐가 힘든 거야? 나는 괜찮은데?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존재한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거예요. 완전 극소수. 어서오세요. 대부분은, 대부분이 아니라 인간 전부는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, 네, 고단함이 연속일 겁니다. 하루하루 피곤하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내일 또 일 가야 되고, 그리고 뭐 하나 만만한 게 없고 쉬운 게 없고 편한 게 없고 뭐 그렇습니다. 그런데 왜 우리의 인생은 왜 이렇게 만만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성인 되고 나면 이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은 누구나 가졌을 겁니다. 가졌는데 막상 성인이 되고 이걸 피부로 체감해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예상치를 훨씬 초과하지 않습니까? 네, 어른이 돼서도 감당해야 될 무게가 많을 것이다.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아는데, 음, 왜 이렇게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왜 이렇게 많이 어려울까? 나아지지 않을까? 그런 생각. 저도 그런 생각 가집니다. 여러분만 그런 생각 가지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.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. 네. 갑자기 이런 주제를 꺼낸 게 아니라 언젠간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뭐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비도 오니까. 일단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아무리 연구하고 공부해도
확실한 답이 없습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뭐 제가 인생을 여러분들한테 감히 뭐 많이 살았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다 뭐 그게 아니라 제가 살아보니까 그냥 인생이라는 거는 뭐 잘 살고 못 살고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어요. 물론 우리가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몰고 남들이 알아주는 직업을 가지고 그게 뭐 답이라고 알고 있지만 막상 또 그렇게 되면 그것도 무조건 그렇게 간다고 해서 또 무조건 만만한 게 아닙니다. 제 방송에도 보면 간혹가다 이렇게 잘 사시는 분들,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분들은 보통의 삶보다 훨씬 더 힘들었으니 힘들었지 덜하진 않더라고요. 제가 살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뭔가 답이라는 게 있을까?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답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일단 살아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지하게 힘들어요. 예. 그 답을 정의하기 힘들어요. 누구든 답을 몰라요. 그냥 답 없이 가는 것 같아요. 뭐가 명확한 답이 있고 기준이 있었으면 좀 그 기준을 따라서 가면 좀 덜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어요. 나만 모르는 건 아니겠죠. 나 혼자만 헤매는 건 아니겠죠. 자, 두 번째는 뭐냐면 인생은 실전이고 학교에서처럼 예습, 복습이 되지 않는다. 저는 가장 큰, 뭐 1번도 그렇지만 2번에서 이 주제에 가장 근접한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뭐냐 하면 여러분들 학교 생활할 때는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. 학교 생활할 때는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성적 잘 받고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 친구가 이제 사회 나가서 뭐 직장 가지고 하면 이 친구 잘 생활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런 친구들 사회에 만나서 보면 부적응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. 내가 물어봅니다. 아니 너 학교 다닐 때 잘했잖아 분명히. 우리 중에 공부 제일 잘하고 맨날 너는 이제 학교 가면 맨날 숙제 같은 거 다 해오고 준비물 다 챙겨오고 이미 나갈 진도 본인이 미리 다 떼가지고 뭔지 알고 있고 항상 철두철미해서 야 너는 밖에 나가면 진짜 성공하겠다 잘 되겠다 빈틈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을 나이 들어서 보니까 내가 예상한 것보다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좀 봤어요. 다 그런 건 아닌데.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아니, 난 네가 잘 될 거라 생각을 했어. 누구보다도. 학교 다닐 때 잘했잖아. 내가 물어봤습니다. 대답이 뭐냐 하면 나도 학교 하던 것처럼 사회 나가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 학교를 벗어난 그 이후에 성인의 삶은 학교의 잠깐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교 다닐 때는 학원 같은 데 다녀가지고 진도를 미리 떼고 예습 복습을 하고 대비를 할 수 있잖아요. 우리 교과서라는 게 있잖아. 우리는 그러니까 학교 다니면 교과서라는 책을 보고 그 교과서 보면 각 목차별로 단원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목차별로 이제 공부를 좀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? 미리 공부를 하잖아요. 그 예습 아닙니까? 한 번 한 것도 외우기 위해서 오늘 배웠던 것 한 번 더 풀어보지 않습니까? 그게 복습 아닙니까? 학교에서 그 공부라는 건 예습 복습이 가능하잖아요. 어디서 어디까지 갈지가 정해져 있고 그리고 책을 펴보면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가 있고 어느 단원부터 어느 단원까지 딱 나와 있잖아요. 시작과 끝이 딱 나와 있잖아. 근데 인생은 시작과 끝이 없어요.
예습 복습을 할 수 없어요. 정해져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.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. 생방송하고 있는데 이 생방송도 제가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. 베테랑이죠. 네, 꽤 오래 했습니다. 그런데도 방송 어렵습니다. 방송도 약간 인생이나 비슷합니다. 왠지 아세요?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. 이 방송하고 인생이 비슷한 게. 예습 복습이 안 됩니다. 시작과 끝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릅니다. 그래서 항상 어렵습니다. 내 딴엔 나는 수달됐다고 생각했지만 이게 뭐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막 무조건 능숙해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방송도 그렇고 인생에서 그렇고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공감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.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아까 한보라님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. 인생 뭐 없다. 열심히 즐겁게 인생을 살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님한테 물어볼게요. 그 열심히야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사는 것의 기준이 뭡니까? 제가 항상 묻고 싶은 게 인생 뭐 즐기며 살면 돼. 어? 열심히 살면 돼. 나하고 그런 사람들 얘기하는 사람들 사실 난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보면 대답을 못해요. 뭐 인생까지 한번 사는 건데 좀 즐기면 되지. 근데 여러분 말이 즐긴다고 하는데 즐길 수 있는 게 있습니까? 누구는 즐기기 싫어가지고 안 즐깁니까? 뭐 인생 뭐 열심히 하는 사람 뭐 즐기는 사람 못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즐긴다는 기준이 난 뭔지 모르겠어요.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. 그 즐긴다는 기준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즐기고 어떻게 해야 열심히 사는 건지에 대한 그 판단과 기준이라는 게 없잖아 이게. 한분한이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한테 그걸 좀 본인만의 방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이 가능하십니까? 특히 우리나라에서 즐겁게 산다. 즐기면 산다.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어느 분야에 정점이 있는 사람들,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이라든지 스포츠라든지 운동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공부 이런 분야의 정점, 거의 꼭대기까지 가신 분들의 책이나 강연 같은 거 들어보면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? 그분들은 솔직히 얘기합니다. 즐기는 것 가지고는 택도 없다고. 즐기는 거 가지고. 예전에 그 국보급 세터죠. 그 서장훈 씨가 강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농구하면서 단 한 번도 즐긴 적이 없다고 해요. 즐길 수가 없다고 합니다. 내가 즐겼다면 그 위치까지 절대 가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. 항상 고통스럽고 항상 힘들었고 할 때마다 항상 자책하고 봐라 말만 즐긴다 즐긴다 하는데 그 즐기는 것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잖아요. 막상 즐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정말 묻고 싶은 게 그 즐긴다는 기준이 뭐고 본인이 어떻게 즐긴다는 거예요. 설명을 못 하잖아. 말뿐이라는 거죠. 근데 막상 어떤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성적을 잘 낸 사람들 치고 즐긴다고 얘기하는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. 나도 살아보니까 그래.
겪어버리가 그래. 뭔가를 내가 달성하려면 즐겨서는 안 돼요. 악바리 정신으로 가야 돼. 일정 단계까지 뭐 돈을 모은다거나 집을 산다거나 이 과정이 즐긴다고 될 수 있어요? 즐긴다는 마음하면 금방 퍼져요. 사실 난 저렇게 즐긴다고 말하는 사람들 좀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 설명도 못하는데 즐긴다고 얘기하는 거야? 그럼 즐기는 게 아닌 거죠. 내가 저 열심히 한다. 내가 좀 나이 먹으면서 살면서 가장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열심히, 최선, 즐겁게. 이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왠지 아세요? 추상적이지 않습니다. 추상적이잖아. 그리고 막상 열심히 즐겁게 최선을 그런 말 반복하는 사람 치고 정말 즐기고 열심히 산다고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. 그 자기도 그걸 몰라. 봐봐요. 동기한테 물어봤지만 대답을 못 하잖아요. 외국도 똑같습니다. 외국도. 우리나라는 똑같아요. 우리나라 사람 착각하는 게 외국 가면 좀 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. 왜냐면 타지기 때문에. 타지고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살아야 돼. 그러니까 현지에는 없는 차별 같은 게 인종차별 같은 존재를 하고 그 치안에 대한 어려움과 언어에 대한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에 살 때보다 더 빡세게 준비해야 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가 뭐 저분들은 뭐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이 즐기는 것에 대한 답을 몰라요. 기준을 모르고 설명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즐긴다는 분들의 얘기를 안 믿습니다. 네, 안 믿어요. 적어도 즐긴다고 얘기하면 자기만의 어떤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잖아. 아니면 자신만의 일상의 루틴으로 뭐 이렇게 하면 된다 하더라. 즐길 수 있다더라. 이런 식으로 극복을 한다.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라는 게 일체 없잖아요. 그럼 즐기는 게 아닌 거예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살아보니까 알겠다. 모든 사람들이 경쟁 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정말 안간 애를 쓴다는 것을.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안 사는 사람 없고 치열하게 안 사는 사람 없어요. 왜냐하면 대한민국 땅이라는 게 치열한 경쟁을 어렸을 때부터 밥 먹듯이 하는 나라지 않습니까? 경쟁이라는 것, 누구를 상대해서 꺾는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어렸을 때부터 인식을 한다는데 그게 뭐 학교 생활을 종료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. 사회 나오면 더 심하죠. 그래서 학교라는 곳은 성적표라는 게 있잖아. 객관적인 지표를 이렇게 딱 성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데 사회 나오면 그런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다 경쟁을 하죠. 여러 가지로. 아파트, 집으로 경쟁하고 월급으로 경쟁하고 복지로 경쟁하고 연애 결혼으로 경쟁하고 자동차로 경쟁하고 사는 지역으로 경쟁하고 대학교로 경쟁하고 뭐 둘 다 공무원이라 하면 공무원 직렬로 경쟁하고 아니면 누가 이제 내가 결혼했는데 뭐 상대방 자식이 그럼 자식으로 경쟁하고 뭘 해도 경쟁이에요 이게.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사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티 안 내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경쟁 사회에서
자기의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정말 가진 노력을 합니다. 가진 노력을. 어떻게든 낙오되지 않으려고. 어떻게든 잘리지 않으려고. 그래서 참 느끼는 거지만 이게 인생을 좀 오래 산다고 해서 뭔가 좀 편해진다 기보다는 살면 살수록 좀 어렵고 살면 살수록 좀 힘들다. 살면 살수록 참 힘이 버겁다고 느끼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참 만만하지 않고 사람들이 그 중에 또 많은 실패를 거듭한 사람들은 또 나락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습니다.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경쟁에서 살짝 밀릴 수는 있어요. 밀릴 수 있는데 완전히 경쟁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.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? 설령 내가 경쟁에서 돼도 좀 툭툭 털고 일어나야 돼요. 지금 젊은 청년들 중에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 한 번 경쟁에서 밀리면 다시 그쪽으로 안 들어가려고 공포감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.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문제가 되고 히키코모리나 니트족 같은 게 그런 거예요. 한 번 사람한테 경쟁에서 한 물리는 거 뭐 세게 되잖아. 그러면 아예 경쟁 자체를 안 하려고 해요.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잖아요. 근데 우리가 성인이 되고 나면 이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는 남녀 막론하고 나이 불문하고 어떻게 해서는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. 나라에서 우리를 거둬주지 않습니다. 그래서 내가 몇 발짝 물러나더라도 완전히 뒷걸음질 치면 안 됩니다. 어떤 살상 살면서 좀 어렵게 있고 힘에 부치는 게 있어도 나는 극복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야 됩니다. 잠깐 쉬어갈 수 있어도 영원히 쉬면 안 됩니다. 영원히 일 안 하고 의식주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.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되고요. 그래서 지금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경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원래 인생은 힘든 게 맞아요. 힘든 게 많고 어려운 게 많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걸 이제 두려워한다거나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. 도망가도 또 다른 경쟁이 있고 또 다른 냉정한 세계가 있습니다.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. 설령 우리나라가 뭐 해외 조선이나 해서 뭐 다른 나라 가된다. 우리나라 탈출이 답이다 해도 그거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더 지독한 경쟁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. 어딜 가든 만만한 곳은 없습니다. 어느 지역을 가도 만만한 곳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좀 첫 번째 설 좀 무거운데 그래도 끝까지 들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자, 이상으로 첫 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